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손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울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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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와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선 모습 공식 6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네, 예. 오늘이 86일째지요? 오늘이 86일째입니다. 이제, 100일 회항까지, 13일이 남았습니다. 그죠? 13일이 남았는데, 하여튼, 100일 끝까지 일과를 잘 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일을, 하루같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습관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100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100일 동안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하나를 딱 정하고 일과 굴리기를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가장 취약하다고 잘 안 되는 거 하나를 딱 정해갖고 그 하나에 딱 집중을 해서 100일을 이렇게 끌어가 보면 이제 몸과 마음에 습관이 붙어요. 습관.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백봉 선생님도 불교는 좋은 습성을 기르는 것이 불교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말 한마디 페이지 104쪽이요. 자, 오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평소에는 그놈이 바깥에서 하도 고생하기에 불사에서 옥저버라도 잘 안 들어가더만 새끼 낳을 때가 되니 집으로 들어가요. 새끼가 어미에게서 딱 떨어지니 어미 젖을 찾네. 어미가 이전에 나더니 벌벌벌 기어서 어미 곁으로 가고 이게 무엇입니까? 섭성 아닙니까? 섭성.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버릴 때 혼미하지 않게 가려면 섭성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섭성을 잘 고르는 것이 공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돼지가 전부 공성이요. 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나무나 돌이나 뭐든지 다 허공성이야. 그러나 그 중에 설비가 있어. 설비 이놈도 역시 허공성이요. 설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몸뚱이를 슬림쓰되 헛거라는 거 상대성에 속한다는 이걸 알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습성이 딱 바로 잡힙니다. 올바른 습성을 가져 고양이 새끼가 어미에게서 떨어지자 어미젖을 찾는 이런 습성 누가 시켜서 그러겠어요. 그러니 어떻든지 우리는 올바른 습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누리의 주인공인데 자기 자신이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건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있는 것만 볼 줄 알지 없는 걸 뻔히 볼 줄 모른단 말이지.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없으니까 없다 부인하고 변하는 몸뚱이만 나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순놀이를 하는 거예요. 모순놀이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까마득히 무엇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까? 모습이 사그라지면 모습에 의지하던 사고방식 모습에 의지하던 힘의 신기 모습과 더불어서 같이 없어져 버려 버릇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든. 예예예.
모습이 사그라지면 모습에 의지하던 사고방식, 모습에 의지하던 그 힘의 식이 모습과 더불어서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모습을 보고 그 경계를 보고 거기에서 온갖 마음을 다 일으키는 것을 반연심이라고 해요. 반연심. 그러니까 그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몸뚱이를 딱 보고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또 경계를 보고 저 사람 진짜 좋다. 저 사람 싫다. 뭐 또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다 무엇이냐면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반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는 마음이 그 경계가 사라져버리면 내 마음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잘 몰라요. 잘 모를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그 도반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이 도반은 아가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가씨가 이 도반하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반이 생각을 하기를, 처음에는 되게 연애를 했으니까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그 도반은 일편단심이었던 거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좋아했던 마음이 이렇게 싫어질 수가 있는가? 그 도반, 저도 이제 내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연애를 하면서 좋아하다가 저렇게 딱 헤어지는가? 어떻게 싫어서 헤어지는가? 그럼 뭐,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정말 그런가? 그런데 혹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 만약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갈 수는 없는가? 사람 마음이?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도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한테 탁 차이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되게 괴로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정말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속에는 이제 차인 아픔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딴도 이제 아가씨를 만나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사그라지면 모습에 의지하던 사고방식, 모습에 의지하던 심의식이 모습과 더불어서 같이 없어져 버리는데 버릇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 버릇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은 이게 아기가 되면은 사람은 상당히 늦게 이 발전이 됩니다. 육체가. 근데 송아지 있지 않습니까? 소가 송아지 넣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송아지 딱 넣으면 송아지가 비틀비틀 이러면서 탁 섭니다, 송아지가. 딱 서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미 설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유전자가 확보가 돼 있는 거지요. 그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그냥 이 새끼 놓기 전에는 그 고양이를 이게 이제 어디에 있을 때 얘기냐면
저기 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남천동 있을 때. 그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게 동물하고 식물을 굉장히 이렇게 잘 거두시는 분이니까 고양이가 이제 막 이렇게 길고양이, 요새 길고양이라고 하지요. 길고양이가 있어서 그걸 아무리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춥고 막 이럴 때 들여놓으려고 해도 절대 고양이가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를 이제 놓으려고 하니까 살살살 오더라는 게 집 안으로 따뜻한 데서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낳았는데 딱 놓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애미가 이제 털을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그냥 엄마 젖꼭지 스스로 가서 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존의 본능이죠. 만약에 젖꼭지를 그 고양이가 여러 마리를 놓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잘 못 무는 놈도 있고 잘 먹는 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 저절로 니 뭐 젖꼭지 물어가지고 뭐 밥 먹어라 젖 먹어라 이래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먹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습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또 이제 판단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정보라고 하면 잘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과 지식이죠. 기억과 지식, 전생 아주 다생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보, 기억과 지식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습기와 버릇으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어디에? 유식에서는 제8 아레아식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버릇이. 거의 뭐 어떤 사람은 보면 그거 왜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사람이 뭐 타고나야지.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타고나야지. 또 뭐 아이고 지 팔자대로 살지. 지 복대로 살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전생으로 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습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한 심의식은 사라져버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얼굴을 다 지금은 아는데 딱 숨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에 붙들어서 맨날 하던 심의식 작용이 싹 잊어버려요. 지금 가은이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가은이가 지금 21살이라는데 내가 22살에 선생님한테 갔는데 내가 저렇게 했구나. 내가 그냥 아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22살 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내 얼굴이 어쨌는가를. 근데 이제 가은이를 보니까 내가 우리 가은이처럼 저렇게 예뻤겠구나. 아니 누구나 젊음 자체가 예쁜 거지요. 젊음 자체가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되게 예뻐하셨겠다. 눈 초롱초롱 해갖고 선생님 법문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습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제8 아리아식에 계속 저장이 돼서 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생활하면은 자기가 전생에 하던 습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기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거 확실히 알지요? 수리마. 자기가 전생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진짜 모르거든. 어째서 모르는 줄 알지? 어째서 자기가 내가 전생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걸 했다는 그 습성을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수림이도 모르잖아. 그런데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내가 하는 질문이 이거야.
소리가, 이걸 안 해놔서. 잠깐만. 얘기해봐봐. 어째서 모르지? 전생에 했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확실히 모르는 거 알아요. 왜?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수림이 알아? 모릅니다. 모르니까 전생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전생에 저 사람 돈을 떼어먹었어. 그리고 되게 잘난 체를 많이 했어. 근데 딱 몸 바꾸니까 까맣게 잊어버렸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야청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러 오신 어떤 젊은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잘난 체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유 스님한테 딱 보냈다는 거예요. 야청 선생님이. 지유 스님한테 딱 보냈더니 지유 스님 딱 첫 마디가 자네 전생이 기억나나? 전생에 뭐였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돌아가게 그러시더라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뭐 공부됐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습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습성이 있어요. 그걸 소지장이라고 해요. 타고난 습성이요. 그리고 이제 이 생에서 또 형성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번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습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습성이 있고 또 이 생에서 형성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습성을 가져야 된다. 좋은 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주의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올바로 알아서 그 이치에 따라 내가 행동과 사고를 했을 때 그 습성이 몸에 배긴다라는 거지요. 내 의식에 배기고 몸에 배긴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거꾸로 그 미혹한 채로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을 계속 행동하고 사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쁜 습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습성이 계속 자기가 굳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그 습성 중에서 가장 뒤바뀐 생각, 그 습성이 뭐냐 하면은 내다. 나라는 거. 그 앞에는 뭐냐면 육체가 나다.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몸뚱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하거든. 가은이가 지금 현재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니지? 요만한 아기로 태어났잖아. 그렇게 해서 쭉 자라면서 그 자란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거든. 쭉 변화하면서 지금 현재 가은이가 됐는데 그 쉬지 않고 변화하는 이 육체를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미혹한 것에 아주 중요한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좋았다 싫었다 또 옳다 그르다라고 쓰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앞에 뭐가 있다? 나라는 게 있죠. 나. 계속 지금 아주 아기 때는 나라는 그 생각이 없을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잠재되어 있는 아기 때는 아직 뇌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잘 말하자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기가 이제 벌써 한 몇 개월 이렇게 지나면 자의식이 자꾸 커지죠. 자의식이 이제 자꾸 커져서 한돌 되기 전에도 그러죠. 이렇게 장난감 줘서 이렇게 받으려면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내가 어떻게 하면 몸뚱이는 계속 변해가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처럼 할머니가 되고 조금 있으면 몸뚱이 버리죠. 죽는 거는 확실한 얘기거든요. 가은이 알아요? 죽는 거 확실한 거? 그렇지. 모르지. 나도 22살 때 몰랐어 그거를. 가은이가 지금 어떻게 대답했냐면 죽는 거 확실히 알지 않게 모른대. 나도 그때 선생님한테 왔을 때 22살이었는데 죽는 거 확실히 몰랐고 그게 실감이 안 오는 거지. 너무 젊으니까. 그리고 백봉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늙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때 22살 때 가면서 선생님은 늙었어도 나는 안 늙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가은이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지.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가은이를 빼고 수림이 니도 확실히 죽는 줄 아나? 네, 압니다. 니는 30대 후반이잖아 이제. 그지? 네, 법계 니도 아나? 니는 4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제. 아, 내가 몸뚱이가 늙어서 내 몸뚱이가 늙어서 반드시 죽겠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 뭐 죽는 요인에서는 뭐 병사를 하든지 노환으로 죽든지 뭐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뭐 그 죽는 그 방법은 뭐 아주 여러 가지죠. 아주 여러 가지. 나 반드시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거, 내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나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면 육근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육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보이는 모든 경계가 부딪히면 식이 일어나거든요. 안식, 이식, 비식. 이것을 세 개가 탁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해요. 촉이 생기는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나라는 것이 딱 생겨.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죠. 미혹한 무명인데 나라는 것이 딱 생겨.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그걸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것이 딱 생겨가지고 이 나라는 것이 본래는 실체가 없어. 나라는 이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 뒤바뀐 생각으로 망념이죠.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있다라고 고정 불변하고 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고 그냥 콱 박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걸 미혹하다라고 하거든요. 미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엄마 뱃속에 떨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야. 그 전생으로 꾸준히 기억과 지식과 정보가 축적이 돼 있어서 그것이 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그 공부를 지금 해서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죠. 이 불교 공부의 요점이에요. 그게 불교 공부의 요점이야. 그런데 그것이 참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 습성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굳어져 왔다. 그런데 이게 모습이 있어서 이게 습성이다. 이렇게 마우스를 턱 내듯이 이 마우스 하듯이 이런 모양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습성 하나의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죠. 하나의 개념으로 있는데 요것이 요 습성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냐면
온갖 그 습성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뭐가 붙어요? 뭐가 붙을 것 같아요? 명산도화님, 이 습성에 따라서, 이 뒤바뀐 습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고를 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 행동하고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럼 무엇이 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명산도반님. 집착할 것 같습니다. 네? 집착을 계속 일으키고. 네. 이런 뒤바뀐 생각, 이 습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무엇이 붙니까? 업이 붙게 돼요. 업이. 그걸 업이라고 해요. 업. 업에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업이라면은 부정적인 경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업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짓는 것도 업이에요. 업. 예, 하나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다? 전부 공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성. 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공성이라고 했지요? 자, 법계야 무엇을 공성이라고 하지? 바탕이요. 바탕? 아니지. 공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지. 무엇을 공성이라고 하냐? 무엇을? 저기, 효정도바님. 불교에서 공성을 모르면 안 되지요. 빈 것을 공성이 안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갖고는 자기도 이해를 못해. 비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자, 이제 또 서울에서 한번 해보지요. 저기 원감도반님, 무엇을 공성이라고 합니까? 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기적이고 일어난다는 것을 공성이라고. 좀 더 쉽게 말씀을 하시면요. 어떤 그 대상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이고 항상 인연조합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자, 공성이라는 뜻은 뭐하고 한 몸이라고 했지요? 자, 저기 1초도바님, 공성은 뭐하고 한 몸이에요? 이런 거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고,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발전이 없어요. 공성은 네. 그 연기와 그렇죠. 연기법과 공성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요. 그래서, 자, 연기는 왜 모습 공식을 합니까, 우리가? 진짜 모습 공식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때요? 우리 학교 공부를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점 파악이 돼야 된대요. 요점 파악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요점이 있거든. 이제 제가 국선도를 하는데 국선도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을 하면 그 스트레칭, 그 동작을 하는 속에 반드시 요점이 있어요. 요점이 있어서 그 요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기가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 보니까 그냥 따라서 해갖고 따라서 하죠. 처음에는 따라서 하지만 이 동작을 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이 말하자면 제대로 할 때는 어떤 동작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점을 사범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 실은. 자, 우리가 모습 공식을 계속해서 해요. 모습 공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일체 전부 다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으면 그것이 헛것인 걸 알았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꾸만 딴 데 가서 찾아. 사람들이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고 자유를 찾으러 다니고 행복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유, 행복, 깨달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 속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된 습성,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말하자면 뒤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뒤틀린 것만 딱 잡아서 이 뒤틀린 걸 바로 잡아라도 아니야. 뒤바뀐 걸 어떻게 한다? 딱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놔라. 붙잡아서 내려놔라. 그걸 붙잡아서 바로 잡아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붙잡아서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 일체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본래 헛것이라. 쉬지 않고 변하는데 무슨 수로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틀림없이 알고 있어야 돼. 연기법하고 연기와 공성은 한 몸이다. 연기를 열로 뒤집으면 공성, 공성을 열로 뒤집으면 연기예요. 이 연기를 모르면은 불교 입문이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뭐가 안 돼 있다? 기초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닦인 가운데서 거기에 막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그 집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기가 무엇인가, 연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연기를 실제로 생활에 적용을 해봐서 그래서 그 연기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공성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불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공식. 그래서 자기가 이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 말하자면 그 뼈, 이 뼈가 있어야 옆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어도 이게 안 무너지지. 이거 딱 뼈대가 없으면 무엇을 갖다 놔도 다 무너져 버리죠. 이거는 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연기. 처음에 연기를 알아야 돼. 연기를 모르면 공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이쪽에서 보면 연기법, 저쪽에서 보면 공성.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내다, 나라는 생각,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공성이지요. 그게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육체와 내가 쓰는 마음을 나라고 하네. 어떤 고정불변한 또 독립적인 또 개체가 있는 그런 걸로 딱 자기가 생각을 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면 자기가 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헤매고 발전이 없냐?
물론 우리가 이 전생으로 수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이런 정보가 습성이 돼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하는데 이런 전생으로 그냥 기억과 지식을 뭐라고 하느냐? 억지라고 해요. 기억 억자에 알지자. 기억 억자에 알. 그걸 불교 용어로 억지라고 해요. 억지. 이 억지가 지금 내가 이 생에 태어나면 이 억지가 모든 면에서 다 작용을 하지요. 모든 나의 행동과 사고를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말에 있는 거 있죠. 억지 부리지 마라. 억지 부리지 마라가 불교 용어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기억과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가 억지 부리지 마라예요. 억지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걸 자꾸 연습을 해서 연습해서 그것이 내한테 사고와 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습성에 의해서 내가 전생으로 가지고 있던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이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본다? 바르게 보는, 진리대로 보는 습성을 연마를 하는 거지요. 연마를 하는 겁니다. 그 연마를 자꾸 하다가 보면 요거 마우스라는 것은 있으나 이 마우스가 다 해체를 그래서 쪼개기도 하지요. 우리가 쪼개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마우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마우스의 요소들이 다 함께 이렇게 합쳐지면 마우스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것이 마우스가 다 요소들이 다 해체가 되면 이거 뚜껑을 보고 마우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지금 발 보고도 마우스라고 할 수도 없듯이 마우스라는 이름만 공중에 동동 떠. 마우스에 말하자면 상대되는 어떤 물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없어지고 이 마우스라는 요 모양도 없어지고 이름도 도태되겠죠. 마우스라는 이름이 컴퓨터 나기 전에는 없었어요. 생긴 거지요. 없다가 생긴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하도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알아듣는 거 이제 몇 개는 있는데 그런 말이 옛날 우리가 쓰던 말이냐? 쓰는 말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언어도 계속 생기는 거죠. 생기고 그 언어가 이제 힘을 다하면 언어도 도태가 돼요. 그래서 국어사전이 자꾸만 바뀌죠.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좋은 습성을 가지려면 이 불교 공부는 참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모든 교리가 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성을 우리가 몸을 버릴 때 혼미하지 않게 가는 내 생각에는 몸을 버릴 때 혼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식꿈, 이거 생식꿈이거든요. 꿈은 꿈인데 생식꿈이에요.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 속에서 내가 지금 잘 때 꿈을 꾸면은
나도 그 안에 나도 있고 남도 만들고 산도 있고 자동차도 타러 다니고 외국 여행도 가고 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런데 내 몸뚱이는 가만히 침대 위에 누워 있거든요. 그 아니비설 신을 하나도 안 써요. 근데 이제 제 육식은 쓰지요. 자, 의식을 써요. 이걸 뭐라고 하냐? 몽중의식이라고 해요. 꿈속의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식은 명료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식도 많아요. 지금 현재 내가 쓰는 식은 명료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쓰는 거는 명료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라고. 의식도 아주 여러 가지거든. 의식도. 근데 지금은 나는 어떤 식을 쓰고 있느냐? 명료식을 쓰고 있어. 뭐예요? 꿈속과 똑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생식꿈이라는 거는 전혀 몰라. 내가 이것도 하나의 꿈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이게 어째 꿈이 될 수가 있노? 책상도 내 몸도 만지면 만져지고 물도 마시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무슨 이게 꿈일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가은이 꿈속에서도 오만 거 다 하지. 꿈속에서도 생시처럼 오만 거를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꿈속에서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지금 꿈꾸네?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꿈이 깨지요. 그럴 때 꿈이 깨요. 이거 꿈이잖아. 내가 멀쩡하게 보고 듣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꿈이잖아. 할 때 깨는 거지. 생시에서도 뭐야?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 이거 진짜 꿈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확 때려. 얘를 확 때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깨어나지요. 꿈에서 깨듯이 지금 생식꿈을 깨는 순간이 있죠. 그걸 푸른 하늘을 언뜻 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깨어도 어떻게 하느냐? 금방 또 꿈꾸지요. 금방 돌아가. 옛날로. 왜? 그 의식이 명료하지를 않아서. 말하자면 지금 바르게 생각하는 그 정견이 확고히 굳어지지를 않아 있으니까 그냥 옛날 생각으로 그냥 쑥 가버려, 다시. 그러면 생각을 하거든. 내가 라떼 하재.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라떼 자꾸 그때는 이랬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바로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걸 딱 붙잡고 계속 정진을 하는 거죠. 그게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는 것은 없는 내라. 없는 내. 근데 지금 내다 하는 것은 있는 내거든. 있는 내. 하는 자가 있어. 볼 때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있는 거는 뭐냐면 아상이야. 아상.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면 말하는 자체예요. 거기에 주와 객이 없어요. 그럼 새말귀를 제대로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그것이 모습공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제가 사다리로 비유를 해놨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모습공식을 하는데 새말귀가 된다는 거예요. 새말귀가. 모습공식 하는 것도 습성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의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꽉 막힌 뒤바뀐
그 생각으로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자꾸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한다 할 것이 꿈속이니까. 지금 이게 지금 꿈이니까 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 꿈이니까 뭐 헬렐레 아무것도 꿈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나요? 가은이 꿈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 헬렐레 하고 있어? 아니지. 꿈속에서 얼마나 발발거리고 쫓아다니고 난린데. 아 지금도 우리가 발발거리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아 이거 꿈이구나 라고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꿈에 한참 꿀 때는 몰라요. 그것과 통 마찬가지예요. 지금 꿈속인데 아유 꿈이니까 내가 뭐 이러면서 내가 허무주의에 빠진다. 아 그것도 꿈이지. 그것도 꿈이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꿈이지 꿈. 근데 내가 턱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는 게 이거 꿈이잖아. 이러면 거기서 깨어나는 거지. 꿈이잖아 라고 깨어나는 방법이 뭐다? 모습 공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도 내지 파악이 올라가서 그걸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중도로 가게 됩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지관의 그 공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통찰력이 길러져요. 통찰력. 모든 보는 아니비설신이에 대한 또 나에 대한 통찰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걱정할 게 있냐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냐. 내가 막 깨닫고 싶다. 내가 뭐 깨달음 어쩌고 쫓아다니고 이런 쿵 저런 쿵 내가 뭐 안 되네 어쩌네. 그건 뭐다 전부? 꿈이야 꿈. 꿈이니까 꿈에서 깨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안 되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 되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안 되네. 어렵네. 어쩌네 하면은 거기서 또 엄청난 파생상품이 파생되는 생각이 확 벌어져 나가는데 산불 이번에 울진 삼척 그 산불 타듯이 막 센 바람이 막 불어. 그러니까 막 파생상품이 나는데 아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일단 거기서 딱 내려놓으면 파생상품이 안 생기죠. 그거를 자기가 실제로 자꾸만 연습을 해봐서 실제로 파생상품이 생기지 않고 또 이것이 이 공부 방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실제로 체험했을 때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전에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 파악, 통찰 이것이 없으면 이 불경 공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해. 그런데 모습 공식을 하면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한다? 굉장히 단순화를 시켜요. 단순화를 시킨다고.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잎하고 가지 끝에 가서 막 놀고 있으니까 뭐 세상살이가 되게 복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막 많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날 때는 뭐 해라? 앉아라. 앉아서 그냥 마음을 그냥 가만히 비워라.
비우는 방법 중에 뭐 호흡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변하는 걸 보는 방법. 거기서 그게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지금 몇 년을 했나요? 몇 년을 했나요? 근데 이 모습공식을 왜 하는지, 이 모습공식이 어떤 그 불교의 그 요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면 이 공부하는 것이 발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수리마 이해하지? 이거 꿈이에요, 꿈. 우리가 잘 때 꿈은 꿈속의 꿈이고 요거를 뭐라고 하지요? 생식꿈이에요. 생식꿈. 이 생식꿈을 깨는 데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생식꿈을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견을 세울 수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 전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